자, 우리가 대리에서 제한할 차례 같은데 맞습니까? 자, 88페이지 맞나요? 네, 제한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도 같이 정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2페이지 판서노트요. 판서노트 22페이지 편입니다. 자, 대리의 삼명관계.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대리권을 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라고 불러요. 본인 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를 해요. 수여를 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대리행위를 합니다. 두 번째, 대리행위. 대리행위라는 게 법률행위라는데 대리 파트니까 대리행위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리하면은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세 번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더라. 이게 114조에 보면은 대리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리의 무슨 관계입니까? 삼명관계다.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리권에 대해서 이제 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리권의 의. 판소도 22페이지 보니까 대리권은 뭡니까? 자격 또는 권한. 적어놨습니까? 네, 자, 자격 또는 권한.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했습니다. 발생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몰라요. 발생은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준 게 무슨 행위입니까? 수권행위죠. 그래서 수권행위에서 발생을 한다. 자, 이렇게 했고, 세 번째, 대리권의 범위. 여기 있죠. 자, 저번 시간에 대리권 범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리권 범위부터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있었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하고 정하지 않았을 때,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그대로 어디에요? 법률 규정이 다 돼 있어요. 범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입니다. 범위도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뭐 시험에 안 냅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니까.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이 준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뭘 줬습니까?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하는 대리권 줬죠.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하는 거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면 범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너 내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대리권 범위를 정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을이 뭡니까? 내 대리인은 거 알지만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법조문을 118조에 만들어놨다고요. 118조에 뭐를 만들어놨냐면 우리가 대리권을 줄 때 너 내 대리인이야 하고 대리권을 수여했지만 범위를 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X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을이 하는 건 뭐예요? X부동산 1억에 팔면 되는데 대리인이란 거 알지만 범위를 정해줬다 안 정해줬다? 안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몇 조라고? 118조라고. 법조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법조문 뭐 외워야 되냐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해만 하면은 그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118조 무슨 행위와 다 했죠. 보존행위. 자, 가옥을 수리한다.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한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다.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 무제한할 수 있죠.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제한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해양행위니까 이용 계량행위.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용 계량행위는 뭐가 변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용행위는 임대나 재임대하는 것이고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건데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됩니까? 되죠? 둘 다 무슨 계약이니까? 대차 계약이니까. 이 무이자를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했죠? 소비대차 동일하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성질이 변해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는데 이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휴지 쪽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22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자, 여기서 범위부터가 시험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지으면 잘 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입니다. 제한. 자, 우리 제한은요. 제한은 124조에 보면 나와요. 124조에 보면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팔아달라 했으면 지가 계약해버려. 그럼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죠. 쌍방대리는 뭡니까? 이 사람은 대리권 받고 이 사람이 X부터 팔아달라고 이 사람은 사달라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의 뭐 펜대에 따라서 이 사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 유리하게 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받았을 때 무슨 대리를 한다? 대리권 받았을 때 쌍방대리를 한다고. 자,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예? WHY는 알죠? 좀 했습니다. 예, 왜? 아시죠? 모르겠으면 옆에다 갈라해서 왜 적어놔요? 아시죠? 왜 그런데 누굴 해야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을 해할 뭐가 있다고? 염려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더라고? 금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고 있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자기계약 상반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예외. 본인이 허락을 한다든지. 본인이 허락한다. 자, 우리가 상방대리의 대표적인 예제 중에 허락되는 게 어떤 게냐면 여러분이 매매 계약할 때 중개사무실에서 만나죠. 매도인 매수 만나잖아. 그래서 위임장 들고 오라, 인감증명서 들고 오라고 도장 들고 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럼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가 딱 와 있잖아. 그래서 인감증명서 다 받아가 도장 다 찍고 매매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등기도 쳐주죠? 맞아요? 그 법무사는 양쪽으로부터 뭘 받은 겁니까? 대리권을 받은 거야. 위임장이 대리야. 대리하고 같은 비슷한 말을 위임이라 한다고. 알겠어요? 그럼 쌍방대리 되는 거지? 맞죠? 쌍방대리 되는데 어디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서는 쌍방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 민법은 원칙은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 있다.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고요. 본인이 뭐 했을 때? 허락했을 때. 그런데 등기에 가면은 둘 다 뭡니까? 등기는 무조건 등기는 쌍방대리가 허용입니다. 알겠어요? 어디는요? 등기. 알겠죠? 그래서 등기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오미가 있습니까? 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매매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연상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쌍방대리가 허용되는데 본인이 허락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등기. 등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도래한 채무의 이행.
자, 채무 이행하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장의계약 상방대리의 내용입니다. 원칙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본인이 뭐 했을 때? 허락했을 때, 채무 이행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9조가 있는데 119조가 뭐냐면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입니다. 필기는 뭐 조금만 더 하면 되죠. 판소트에. 필기는 좀 판소트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자, 이건 어떤 거냐 이 말이야. 내가 X 부동산을 좀 팔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병 그대로 해놓고 팔아달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에 뭡니까? 팔아달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이런 거잖아. 예? 그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하면은 마치 각과 병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 생기죠? 이게 뭡니까? 요게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여러 명이 대리인을 줬지만은 각자가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원칙이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생략된 말이 각자가 누굴 대리한다고?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생략된 말이야. 각자 대리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자,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갑니다. 예외. 자, 그러면 공동 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대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 병인한테 팔아달라, 무에게 팔아달라고, 이 무입니다. 무에게 팔아달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반드시 공동을 해야 될 때는 뭐가 줬을 때? 특별 수권을 줬을 때. 자, 내 거 팔 때는 너가 세 명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공동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부모. 자, 법률 규정이라 합시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친권. 자, 부모입니다. 자, 부모. 자,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와 모의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서. 맞죠?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의 재산, 자, 여러분 자녀의 재산이 자, 누구한테 왔다고?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지금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준 적이 없지만, 좀 서울, 경기도에는 난립니다. 왜? 손자한테 다 줘버립니다, 지금. 3살짜리가 지금 20억짜리 그 부동산 갖고 있어요. 우리 울산에서 생산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많으신 분 계시니까. 25짜리, 35짜리 이런 거 뭐 몇 개씩 주고다, 이거. 증여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세금 내느니 그냥 증여해보자, 이런. 증여세 낸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건드리는 게 뭐예요? 증여세를 올리겠다 그러잖아. 아시죠? 증여를 많이 해버리니까 국가에서 세금 더 걷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 올려야 돼. 증여세 올리겠대요, 증여세를. 예.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180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증여세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법 개정해야 되는데 뭐 통과만 되면 바로 그냥 통과되죠. 찍으면 다 되니까. 꼭 그 공산주의 가는 거지 보잖아요. 딱 하면 바로 투표 딱 통과. 협의도 없어요. 쭉.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 뭡니까? 국민이 뽑았잖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다. 자, 갑시다. 욕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특별 수권을 주면은 무슨 대리해야 돼, 반드시? 공동 대리해야 돼. 원칙은 뭐가 하는데? 각자가 본인을 대하는데 예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 이제 제한이야. 자, 지금 책에 줄 거 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88페이지에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상방 대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 자, 124조 보겠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 현관 펴놓으시고, 누구의 허락?
본인의 허락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자, 현관펜 오셔야 돼. 자기와 법률행위 하는 게 뭐라고? 이 자기가 누구냐면 대리인입니다. 위에 적어놔.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있죠? 그거 대리인입니다. 일상가사 할 때. 자, 여러분이 집에 가면 자기 있잖아. 자기. 일상가사 대리할 때 기본적인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라 부르잖아. 예? 이 법에 반영된 거야. 자기라고. 아시겠죠?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뭐 그걸 믿지 말고. 알겠죠? 자, 이 자기는 누구라고?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인. 대리인 지가 계약할 수 있다 없다? 법률행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있죠? 상방 대리 금지입니다. 상방 대리 못한다 현관펜 딱 넣으시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 계약과 상방 대리를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본인 허락이 없으면 그럽니다. 허락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반대로 해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외가 뭡니까?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바로 밑에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채무 이행은 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채무 이행은 다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입니다. 그래서 경계계약이라든지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경계계약, 대물 변제 이거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 정리를 했어요. 자, 1번 봅니다. 1번 자기 계약 줄 거 놓고 지가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세 번째 줄에 상방 대리란 나와 있죠. 그 3번 대리 그 다음 줄까지 줄 것인데요. 양쪽으로도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는 거다. 바로 밑에 현관펜 놓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이거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겁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한 개의 물건에 여러 명의 대리인이 됐다. 우리 이제 대리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입찰 당과 같이 보이죠? 이 입찰한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입찰은 무효다 돼 있지. 됐어요? 자, 한 개의 부동산을 을이 이제 여러 명의 대리인, 자, 이 사람의 대리인, 이 부동산에 한 개의 부동산 대리인이 됐단 말이야. 이랬을 때는 입찰 담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입찰 행위는 맨 끝에 가면 나옵니다. 무효다. 나왔죠? 자, 그래서 맨 끝에 줄 것이면 돼요. 자, 예외적 허용 봅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우리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억번에 나오죠? 별표 놓으셔야 돼요. 등기.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슨 대리 허용됩니까? 쌍방 대리 허용이다. 그럼 쌍방 대리 허용되는 게 대표적인 얘가 뭐라고? 등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별표 한 개 놓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이 허락이 없더라도, 자, 여기서 뒤에 현관펜을 돼. 도래한 채무죠.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도래한 채무, 본인이 갖고 있는 도래한 채무를 대리인이 변제하는 건 돼 안 돼? 된다고요. 된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리얼번에 갑니다. 그러나 나와 있지. 그러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안 되는 게 있다고 줄 거야 돼. 이거 해놨지? 경계계약이나 대물 변제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뭐 대물 변제, 경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금지 행위 위반의 효과인데, 자, 대리인은 무권 대리 행위로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데, 무권 대리 행위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무권 대리 행위다 해야 돼. 무효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법서에 보면은 이 대리권도 없이 한 행위로 봐서 무권 대리지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 서술을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권 대리이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다른 법서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무권 대리 행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맨 끝에 내용, 그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옆에 가시면 이제 각자 대리가 원칙 나옵니다. 자, 이따까지 뭐였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자기 계약 삼방대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는 이유가 뭔데? 본인을 해하기 위해서.
해악이 뭐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를 한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자, 이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입니다. 자, 각자 대리 원칙 119조 갑니다. 자, 119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자, 현관편 해주셔야 돼요. 대리인이 뭐라고? 수인인 때는, 여러실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현관편 해주시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줄여서 본인 빼쁘고 각자 대리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타이틀 나왔다. 옆에 각자 대리. 그러나 법률 밑에다가 부모 적어놓으시고. 법률에 부모. 이렇게 됐어요. 수권이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대리한다. 그럼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예외로 공동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라. 재판 적혀있죠?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 줄 겁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그러나 줄 건데 법률 규정이 친권자, 부모 나왔죠? 부모 나왔죠? 여러분이 나중에 등기법 할 때 배우는데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누구의 동의서? 부모야. 그 둘이 공동을 해야 되죠. 민법에 규정이 있고 그걸 막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등기라고. 등기법에도 그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나중에 첨부 서면 할 때 배웁니다. 그거. 네. 자, 그래서 그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은 뭐라고? 부모.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동 대리할 때 이때는 뭡니까? 의사결정이 공동이죠. 그래서 2번에 체크 딱 해놓으시고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함으로 찾았습니까? 그게 끝이야. 핵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수동 대리인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동 대리일 때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동 대리는 뭡니까? 모르지 뭐. 자, 보세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라면 무슨 대리다? 능동대리. 상대만 받아 들어오면 수동대리다.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 했잖아. 11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서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자, 이 대리권 남용은요. 자, 우리가 대리권 남용은 자,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어디냐면은,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 할 때 한번 했습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 할 때 한번 했어요.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대리권 남용이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봅시다. 대리권 남용 어디서 하냐면은, 일단 대리권 남용 할게요. 요거는 우리 판서 노트 일단 적읍시다.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하면은 11페이지. 판서 11페이지 보시면은 11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자, 11페이지 폈죠? 폈으면 여백에 적어놓습니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요거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뭐랍니까? 대리권 남용이라고. 대리인은 누굴 위해서 해야 됩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가야 되죠.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누굴 위해서 했다고? 지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함부로 쓴 겁니다. 이거 대리권 뭐라고? 남용이란다고. 자, 이래 됐을 때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서 민법 107조 1항에 단서가 요추 적용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추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107조 1항이 뭔데? 민법 107조 1항이 자, 단서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또는 악의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대리권의 뭐라고요? 남용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25회 때 시험에 나왔고 28회 때, 27회 또 나왔었습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대리권을 썼을 때 민법 규정이 없어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이 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자,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원칙은 뭐랬어요?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들어봤죠? 이게 107조 내용이라고 단서까지 내용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책에 89페이지 대리권 남용 나와 있습니까? 자, 책에 갑니다. 첫 번째 줄에 대리권 범위 내 안에서 행한 행위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 또는 제3자죠. 그래서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 나옵니다. 자신이 또 왜? 대리인이죠.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하는 경우 말한다. 핵심이 그게 있습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쓰는 게 대리권 남용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갑니다. 효과.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뭐 된다고요? 유추적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원칙은 유효인데 다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줄 건데 상대방이 나왔습니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민법 비진의 사표에 관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이 돼가지고 뭐가 된다? 무효가 돼서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판례가 밑에 판례 보기에 한번 참고사항 보시고, 시험은 그 밑에 게 안 나오고 위에 게 나옵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유추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넘기면 됩니다. 자, 대리권은 이제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소멸로 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우리 그 11페이지에 그 내용 적어놨죠? 적어놓으면 22페이지 참조 딱 해놓습니다. 22페이지 참조. 그럼 22페이지 딱 넘겨보세요. 남용돼 있죠, 밑에? 의, 발생, 범위, 제한, 남용돼 있어요? 대리권에서. 자, 대리권 남용에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돼 있죠? 갈래에서 이거 적어놔야 돼. 알거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된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무효 딱 적어놓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11페이지 참조 적어놓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적어놓으면 또 본다고 11페이지. 그러면 몇 번 보게 된다고? 2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소멸로 갑니다. 또 필기할 필요 없어서 다 돼 있습니다. 자, 소멸은 이제 소멸로 갑니다. 6번째. 대리권의 소멸이다. 자, 소멸은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워야 됩니다. 127조고 여기 127조고 128조. 자, 128조 가면은 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철회. 자, 이 두 가지로, 이거는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문사이고, 이거는 공통의 소문사입니다. 자, 이거 외우면 좋지만, 못 외우면 이해하면 돼요. 자, 본인이 죽어봤다. 본사. 그럼 대리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내 거 1억에 팔아달라고, 매각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그걸 받았죠? 죽어봤어요. 그럼 재산 누구한테 갑니까? 갑다시한테 갑니다. 갑다시가 누군데? 지 새끼. 그의 지혜 아들. 알겠죠? 얘한테 갚는다니까. 그럼 고난 없어져 버리죠. 이해 안 되면 외워요. 통째로. 자, 그래서 죽어보면 이제 이 재산이 어디로 뭡니까? 아들한테 갚기 때문에, 아들한테 갔기 때문에 이 재산이 얘한테 이제 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그럼 대리인이 팔아달랬는데 죽어버렸어. 행위 못하죠? 대사.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파산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자,
자, 성년훈계시라는 게 뭡니까? 마탱이가 한 거예요.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럽니다. 응? 뭐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응? 침 질질 흘리고. 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있다. 그 상태 되면은 법률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소멸시킨다고. 그래서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는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합니다. 이게 공통의 소멸사유, 이거는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봅니다. 90페이지에 양갈로 1번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무슨 줄거에 대해 공통의 소멸사유는 1번 줄짝 끊으시면 됩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석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나머지 밑에 올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밑에 가서 3번에 체크해 주시고 성년후견 개시가 돼야 소멸이죠. 한정후견 개시되면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얘는 조금 마탱이 간애고 완전 마탱이 간애는 뭐라고? 성년후견 개시되는 아이들이야. 옛날에는 금치산자 이라면 되는데 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성년후견 개시 이렇게 해놨어. 옛날에 한정치산 이렇게 선고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한정후견인 개시 뭐 이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그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본사, 대사, 대파, 대성입니다. 성년후견 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사유 첫 번째 줄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을 때.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수권행위 철회 2번 있죠? 수권행위 철회했을 때 소멸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뭡니까? 뭐에 관해서 배웠다고? 여기까지가 대리권에 대해서 배운 거야. 대리권의 발생, 범위, 제한, 남용, 소멸. 판소부터 돼 있죠? 이게 대리권의 내용이고,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자,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리 파트니까 대리행위를 한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 해야 됩니까? 현명주의라. 이 나타날 현자에다가 이름 명자야. 누구 이름 밝혀야 돼요? 본인의 이름 밝히는 거야. 본인의 이름. 그게 갑이라 했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 본인의 이름 밝히는 이유가 효과를 누구한테 주려고? 그렇지. 효과를 본인한테 주려고 현명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외우지 말고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지가 책임지면 돼. 법률에 지가 있으니까. 지가 누군데? 대리인을. 법에 그래 돼 있다고. 안 어렵죠? 현명하니까 효과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가는 거지. 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니까 효과가 갑한테 간다고. 현명 안 하면 계약서 쓰는 놈이 을이거든. 을이 책임져야지.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115조일이 됐다고.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러면 현명주의는 현명하는 방법이 첫 번째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현명하든지 그냥 대리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현명이야. 지금 본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대행적 대리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서명대리라고 하는데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위를 해서 이제 적었다 하더라도 효과 본인이 가는 수도 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자, 이제 115조예요. 자, 현명주의는 114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명을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 해놓고 그럼 이렇게 현명하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한 것을 보니까 누가 책임져? 지가 책임. 이 자기가 누구 그랬어?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자, 이게 현명하지 않을 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행위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행위 현명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16조가 나오는데 하자와 한결은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외우지 말고 이해 한번 해봅시다. 하자가 뭐요?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했잖아. 앞에 사기강박. 내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사기강박 당해서 한 의사표시를 뭐란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네. 맞죠? 네.
여러분 주말에 뭐 합니까? 월요일날 민법 아닙니까? 민법. 최소한 민법 한번 보고 오겠지. 최소한. 맞죠? 책이라도 한번 펴보겠지. 판소트를 한번 보겠지.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네?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끝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되죠? 자, 봅시다. 하자, 흥결. 흥결.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뭐 있어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후까지. 이 두 개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을하고 병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하잖아. 법률행위 할 때 하자가 생기는 거야. 흥결이 생기는 거야. 자, 이랬을 때 행위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대리인이죠?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하자 흥결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여기 포인트예요. 11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기 당했다 안 했다는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해서 지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막 들어갑니다. 어떠냐?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뭐 예를 들까요? 사기 강박을 했다. 사기 강박을 해서 매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기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 누구 기준으로? 대리 기준. 효과는 누구 당합니까? 본인이 이 효과가 가죠. 그리고 취소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 조금 이따 배웁니다, 이게. 그래서 사기 강박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는 행위한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갑이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근데 을이 취소한다면 돼, 안 돼? 이 시험이 잘 난다고. 조심해야 돼요. 에?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리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그럼 책을 보도록 합니다. 책 갑니다. 자, 책에 봅니다. 어디 가느냐? 90페이지입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누구의 관계입니까? 상대방과의 관계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의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핵심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 데 해야 되고, 수령하는 경우도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밑에, 한자 있죠? 현명주의 한자 있죠? 나타날 현자에다가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에다가 누구 이름 밝혀야 된다고? 본인의 이름 밝혀야 돼. 자, 그래서 바로 밑에 114조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그 고란 내에서 자, 줄거리에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누구한테 효력이 생긴다고? 현명하니까 효과가 누구한테 가? 본인이 들어간다 이거지. 이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를 중요한다. 이건 수동대리입니다. 제3자가 줬을 때 무슨 대리를 했습니까?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도 똑같이 효과가 생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첫 번째 줄 줄구면 돼. 현명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행위 시에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게 뭐라고? 현명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가서 수동대리인 경우는 누가 준다 그랬어? 상대방이 준다 그랬지.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표시해야 된다고. 그럼 상대방이 이제 을에게 줘야 된다고요. 자, 이 수동대리.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현명방법은 첫 번째 줄 제한이 있다 없다. 그게 줄 것입니다. 방시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번에 가시면요.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면 인정만 되면 충분하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가 매매 위임장 현관펜 딱 이러시고,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수행된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서명대리, 대행적 대리입니다. 마치 본인인 것처럼 해가 사인하더라도 효과가 인정된다 안 된다? 맨 끝에 된다 그러고요. 자, 그런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판례를 한번 보시고,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밑에 가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115조입니다. 옆에 적어놓으시고, 현명하지 않았을 때 몇 조라고? 115조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 현관편에 이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115조 돼 있죠? 됐어요? 그 밑에 따라서 밑에 내용은 참고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예외.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유효하게 대리인가 승인하고 본인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보세요.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현명 안 하면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대로 똑같이 효과 생겨 안 생겨?
챙긴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가 대리라는 것을, 을이 갑의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아, 이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현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맞죠? 효과 누구한테 가야 돼? 본인한테 가야 되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자, 현명하면 효과 누구한테 가? 본인이 가는데,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 대리는 책임지는데, 상대방이 을이 갑의 대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대로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 안 간다? 간다. 이해됐잖아. 이해되면 다 외워진 거야 벌써. 이 법조문이 이해가 되면 밑에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게 기본서 아닙니까? 법조문 딱 읽고 다 해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판례 몇 개 더 붙여놓고 이거잖아. 예? 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갈로 4번 갑니다. 91페이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하고 여기까지 다 봤고요. 현명의 예외입니다. 상행이 줄 것이고, 상행인 할 때는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죠,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 누구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하자 흥결은 대리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끊어놓고 116조 1항이죠. 세 번째 줄까지 줄 다 끊었잖아.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기준으로 해서 표준한다. 핵심 어디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그 사실 유무는 찾습니까? 누구 현관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가더라? 그거 줄 것이야 옆에. 자,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기수. 됐습니까? 자, 이중매매 하니까 나왔네. 이중매매는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 무효가 되죠? 그럼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 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 기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아시죠? 효과는 적극 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다음 페이지. 허위 표시도 누구에 대해서 누구 기준합니까? 대리인 기준하죠. 그 다음에 착오도 누구 기준합니까? 대리인 기준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바로 밑에 가서 5번에 사기 강박 나와 있죠. 그 밑에 내용들은 3월달에 합니다. 왜 3월달에 하냐면 지금 설명해도 몰라요. 복잡해가지고. 자, 우리 이건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누가 사기 강박하면 병이 을을 사기 강박하면은 얘 사기 강박 당했죠? 당했는지 안 됐는지 누구 기준한다고? 대리인 기준. 그럼 취소는 누가 합니까? 을이 하는 거야. 알겠죠? 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의 하는 거지. 그럼 사기 강박 당했는가 안 당했는지 기준은 을로 하지만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합의 한다. 요거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뒤에 가면 3월달 배우겠지만 얘가 얘를 사기 강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3월달 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얘가 사기 강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물어봤다고 시험 지문에. 알죠? 그래서 사기 강박했을 때 자, 누구 기준합니까? 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3월달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걸 설명하고 나중에 그 3월달에 민법 정칙이 끝나면은 민법 정칙 기출 문제 보면은 이게 두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때 딱 풀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안다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예외 봅니다. 예외. 자, 이제 1번에 딱 보시면은 요게 이제 116조의 2항 내용인데 핵심이 어디냐면 첫 번째 줄 본인의 지시에 쫓아 찾았습니까? 본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야. 대리인 지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면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 밖에 있는 실장이 보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라 했는데 잘못됐어요. 내 지시한 대로 했다고. 근데 가서 왜 이랬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지가 시켜놓고 그럼 뭡니까? 시발 불러주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맞죠? 혼납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시켰잖아. 대리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잖아. 그러면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이죠? 근데 법조문에 그걸 만들어놨다고. 네, 상식인데. 자,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불공정한 법령이 2번 나옵니까? 옆에다가 기본서 기자 적어놓고 기본서에 45페이지 참조. 45페이지 참조. 기본서 45페이지 가면은 자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대리 파트에 가면은 본인은 누구 기준하고 본인은 궁박은 누구 기준하고 본인 기준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 기준한다. 경무대 비협 들어봤어요? 아 요겁니다 요거. 자 4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 45페이지.
폈어요? 기본서에 45페이지 피면은 거기에 별표 돼 있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적어놔? 92페이지 참조하면 되죠. 예? 92페이지, 기본서 92페이지 참조. 그래서 불공정한 범위의 대리 파트일 때는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 경솔무교금은 대리 기준. 경무대. 지금 청와대 하지만 옛날 경무대였습니다.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다. 자, 그래서 다시 뒤로 옵니다. 93페이지로 갑니다. 93페이지. 이제 대리인의 능력 나오는데, 대리 능력.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합시다. 자, 봅시다. 능력인데, 능력은, 우리가 이제,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네, 됩니다. 자, 권리 능력은 본인만 있으면 돼.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자, 상대방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 있어야 됩니다. 법률 행위를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갑은 뭡니까? 권리 능력. 을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상대방은 행위 능력까지 다 있어야 돼. 됐어요? 요렇게 딱 해놓으면 다 외웠잖아 벌써.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대리인은 그렇죠. 최소한 뭡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자, 두 번째 줄에 갑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고. 그럼 무슨 자도?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야, 가서 세월아 가서 라면 사와. 그러면 우리 카드 딱 주면 우리 아들이 가서 라면 사오죠.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도 사오지만 지가 좋아하는 진라면도 사오면서 지거 먹을 것도 사오고 동생 것까지 사옵니다. 맞죠? 만 원 한도 내에 사온다고. 예? 왜 동생 거 사오겠습니까? 연대 책임지려고 그러죠. 부진정 연대 책임지려고. 예.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뭐 사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누가요? 아들이. 제한능력자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행위가 있을 필요는 없답니다. 그래서 2번에 그 내용 나오잖아. 줄 것이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권리 능력이라는 건 살아 있어야 되는 얘기고 당연한 거고 의사 능력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서 대리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누구인 다 기소되더라? 첫 번째 줄 본인에게 다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 밑에 해제권 쭉쭉 돼 있죠. 그거 적으시면 돼요. 핵심 단어가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이 어디인데 기소된다고? 본인에 기소됩니다. 그 밑에 판례 보기도 나중에 읽어보면 되지만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내용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간다는 거. 그 다음 밑에 가서 본인의 능력 갑니다.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맨 끝에 있죠. 그래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자 갑이 있잖아요. 갑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침 질질 흘리고 있어.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살아 있잖아. 그럼 법정 대리인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까? 해줍니까? 되잖아. 그럼 본인은 뭐만 있으면 돼? 살아만 있으면 돼.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24번이나 23번 틀어놓으면 항상 뭡니까? 55분에서 또 뭡니까? 이제 딱 정각되면 유수 시작되잖아. 그때 보면은 뭡니까? 애 상태 안 좋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기부하자 해가 2만씩 하고 그래 하잖아. 그거 들어봤어요? 봤잖아. 오늘 집에 가서 틀어봐. 아시겠죠? 틀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걔는 무슨 능력이 있는데 권리 능력은 있지만 무슨 능력이 없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잖아. 맞죠? 의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하잖아. 을이 다 알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뭐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됐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갑니다. 문제를 갔어요. 자, 일단 2번 문제. 대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보십시오. 틀렸죠? 본사, 대사, 대파. 파사 선고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소멸한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들어봤죠? 그럼 1번 틀렸지?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바로 1번 딱 찍고 가봐야 되는 거야. 나머지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확실답이니까. 자, 2번 갑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 아까 뭐랬어요? 119조. 대리인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3번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상망대리 허용이죠. 등기 같은 경우 된다 그래요. 3번 맞고 4번은요. 대리권 남용 중요하다 그랬죠. 대리권 남용됐을 때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본인 효력이 없다. 무효니까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 거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주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이거 시험에 4번 나왔던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1번 문제 1번 지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상식이죠. 매수하라고 했는데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옆에 주기 부여야 된다 해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맞다 틀렸다? 틀렸어요. 2번 또 나왔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줘도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을 주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또 나왔죠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제권이나 처분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지. 매매하라 했는데 매수하라 했는데 처분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4번 지문. 예금하라고 했는데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그 얘기지? 안 된다고요. 아니다 해서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돈 빌려준 돈 받아오라 했더만은 얘가 일부 면제 좀 돼 안 돼? 영수해오라 돈 가져오라고 했는데 받아오라 했는데 면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좀 쉬었다가 복대리 파트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